안녕하십니까. 현대엔지니어링 6조입니다. 저희 조는 세운지구 녹지 생태도시 개발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세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운지구의 현재까지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역사를 간략하게 조사를 하였고,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전략에 대한 것과 또한 이와 유사한 해외 사례를 통해 6조 개발 기획안에 적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발표 말미엔 앞으로의 조사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운지구 개발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운지구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로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이 선택한 한양도성의 중심부이며 경부고속도로 개발과 함께 추진한 기술집약 주상복합인 세운상가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자리엔 어쩌면 수도 서울의 상징 도시가 될 수 있는 세운지구 재개발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18세기 도성 대지도에 표현된 산으로 둘러싸여 물이 모이는 한양 도성의 중심부에 위치한 자리가 지금의 세운지구인데, 그 자리에 서울을 현대 도시로 바꾸겠다는 정치적 모더니즘과 건축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건축가 김수근과 함께 세운상가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세운상가라는 이름은 세계의 기운이 이곳으로 모이라는 뜻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세운상가는 1967년 완공되었습니다. 완공된 세운상가는 아파트도 흔치 않던 당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주상공급단지였으며, 그 규모 또한 거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당시 유명인사들 또한 이곳에 많이 거주하는 등 인기 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운상가를 대체할 백화점과 같은 고급 유통업체와 주거단지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 점점 슬럼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7년 용산 전자상가가 생기고 이것의 업체들이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90년대 후반에는 세운상가 인근 지역은 청계천 고가와 더불어서 낙후도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 전 녹지 생태도심 전략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낙후된 종묘, 퇴계로 일대, 즉 통합형 정비사업인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의 개발을 우선 추진하는 데 높이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공공기여로 공원 및 녹지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8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지금의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업 부분을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도심 전체를 녹지로 연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 도심의 녹지율을 15% 이상으로 4배 이상 끌어올릴 계획인데, 현재 서울 도심의 공원 녹지 비중이 전체 면적은 미국 뉴욕 맨하튼, 영국 센트럴 런던 등 세계 대도시 녹지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다른 대도시들은 도심의 마천루와 풍부한 녹지를 동시에 확보하는 밑그림을 가지고 도심 개발을 추진했지만, 서울은 녹지 확보에 대한 고민 없이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10여 년간 보전 중심 정책으로 일관해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유명 대도시들의 개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운지구 녹지 생태도심 개발 계획에 적용할 해외 사례 중 오사카 남반파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 쇠퇴가 도시 쇠퇴로 이어져 도시 재생 사업을 실시한 유럽의 도시 재생 사례보다 남바 역세권 재생 사업이 우리나라 지방 대도시의 도심 재생 사업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된 우리나라의 도시 형성과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오사카시는 일본의 두 번째로 큰 상업도시였지만 배드타운 역할을 하는 주변 위성도시로 상주 인구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이래 인구의 교외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도심 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구 도심 재생 계획을 요소별로 분석해보면 아래 5가지와 같습니다.
구도심 인구 유입을 위해 역주변 입체 고밀 복합용도 개발 및 주거 공급을 확보하였고, 구도심 정체성 확보를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및 전통 건축물 보존 활용 및 문화 및 공용공간 확보를 하였으며, 보행 중심 구도심을 위해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였고, 환경 친화적 구도심을 위해 녹지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수 공간 확보를 위해 물의 도시 오사카라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에 오사카 남바파크 사례를 세운지구 도시 개발 사업에 적용해 본다면 청계천을 끼고 있는 제2에서 5구역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 3, 5구역은 오른쪽 위 사진과 같이 근처 지하철역 및 청계천과 인접하여 지하철역부터 청계천까지 이어지는 동선을 최소화하고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한편, 청계천 인근은 개천을 활용하여 오른쪽 아래 사진과 같이 개천 간 연계다리 및 복합시설물로 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구역의 경우는 옥상 정원을 적용하여 지상 공간을 적극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의 향후 발표 과제 추진 계획안입니다. 다음 과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도시재생 사업과 공중보행로 활용 방안을 외국 사례를 통해 계획안을 기획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운지구 녹지 생태 도심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낙후된 세운지구를 영국 리버풀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사례를 통해 개발 계획을 도입해보고자 합니다. 리버풀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사업체의 협력을 통해 쇠퇴의 길을 걷던 도시를 성공적으로 재생에 성공했습니다. 서울 역시 600년 이상의 수도의 역사를 가진 도시이며, 세운재정비 지역은 조선시대의 유물들이 쉽게 발견될 만큼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리버풀의 사례와 같이 역사적 장소 및 정체성의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운지구 내에 다시 세운 프로젝트로 재건된 공중보행로를 현 서울시에서는 철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중국 상하이의 스카이소호 및 뉴욕 맨하튼의 하이라인 파크 사례를 조사하여 현재 보행로를 철거하지 않으면서 보행로 밑에 좋은 접근성을 가진 공간과 공중보행로로 동일 레벨의 공간을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 사례를 구상 및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이상 이번 주 수업의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